안녕하세요. 자격지심으로 똘똘 뭉쳤던 시모 때문에 쉽지 않은 결혼 생활을 했던 40대 며느리입니다. 세상엔 다양한 정신적 질환과 문제가 있고 그것들은 항상 갈등과 불행을 초래하는 것 같아요. 그중 보편적이고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자격지심이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진 않지만 자격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 중 일부는 위축된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 자신이 부러움을 느끼는 상대방을 도리어 깎아내리고 무시하는 못된 성향을 보이곤 하니까요. 그리고 저희 시모가 바로 그 자격지심으로 가득 차 남을 괴롭히는 사람이었어요. 제 사연은 바로 그런 저희 시모와 얽혔던 제 결혼 생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 어릴 적 시골에서 자랐어요. 그리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서 저는 작게 농사를 짓던 부모님과 3살 터울의 오빠, 그리고 인자하신 할머니와 함께 살았죠. 할머니와 부모님은 모두 좋은 분들이셨지만 저희 집엔 침울함이 자주 감돌았어요. 한성아, 한성아, 여보, 한성이 열이 또 안 내려가. 얼른 차에 시동 걸어. 애 병원에 데려가야 돼. 그건 바로 제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오빠가 많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원체 허약했다던 오빠는 결국 어린 나이에 중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때문에 부모님은 농사일과 오빠의 간병으로 정신이 없으셨죠. 그래도 많이 외롭지 않았던 건 그런 저를 돌봐주고 집안의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하셨던 할머니 덕분이었어요. 할머니, 왜 엄마랑 아빠 맨날 오빠만 찾고 저한텐 관심이 없어요? 저도 엄마 아빠 옆에서 안겨서 잠들고 싶어요. 아이고, 이 헬미 품은 싫으냐? 아니요, 전 할머니도 너무 좋은데요. 그만큼 엄마랑 아빠도 좋으니까요. 그래, 알고 있다. 그런데 윤희야, 네 엄마 아빠 윤희 너한테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은 너희 오빠한테 더 관심을 줘야 할 때라서 하는 수 없이 그러는 게다. 너희 엄마 아빠가 윤희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전 잘 모르겠는데 할머니는 어떻게 알아요? 네 오빠가 많이 아프지 않니? 자 봐라 윤희야. 너 며칠 전에 문지방에 발가락 크게 찧었지? 아직도 멍이 시퍼렇게 들어서 신발 신을 때면 그쪽 발만 더 조심조심하게 되고 걸을 때도 그쪽 발만 신경 쓰이지 않니? 사실 원래 넌 네 2발 모두 소중히 여기는데 말이다. 네 부모님도 마찬가지다. 윤희 네 엄마 아빠는 원래 너희 둘 다 똑같이 사랑하지만 지금은 네 오빠가 많이 아프니 어쩔 수 없이 그쪽에 신경이 곤두선 게야. 할머니는 참 좋은 분이셨습니다. 그런 할머니 덕에 전 부모님께 서운해하기보단 부모님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아이로 자랄 수 있었어요. 때문에 부모님은 항상 할머니께 감사해했죠. 할머니는 저와 오빠에게 좋은 할머니였을 뿐 아니라 엄마에겐 좋은 시어머니, 아빠에겐 좋은 엄마이기도 하셨어요. 이렇듯 저희 가족은 모두 사이가 좋았지만 반대로 집안 사정은 나빠져만 갔습니다. 가뜩이나 안 좋은 형편에 벌이는 적고 나갈 오빠의 병원비는 많았으니까요. 때문에 저희 부모님은 결국 서울로 이사를 결정하셨죠. 어머니, 몇 해 전에 서울로 올라갔던 최씨 아저씨 아들 병구영 기억하시죠? 병구영이 서울에서 벽지 같은 거 파는 지물포를 하고 있대요. 자기한테 오면 저랑 집사람이 도배울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여기서 돈도 잘 안 되는 작은 농사 짓는 것보다 서울 가서 그렇게 돈벌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울로 이사 가면 한성이도 더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게 할 수 있고요. 그렇게 전 나이 7살에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우린 방 하나 거실 하나짜리 월세방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사는 곳이 서울이 됐다는 것과 여전히 입퇴원을 반복하던 오빠의 병원이 더 좋고 집에서 가까워졌다는 것, 그리고 부모님의 일이 농사가 아니라 도배 일이 됐다는 것만 빼곤 달라진 건 없었죠. 저는 서울에서 학교에 들어간 뒤에도 여전히 할머니와 더 자주 붙어 지냈고 아픈 오빤 항상 제게 미안해했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집안 형편이 날로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애미야, 애비야, 돈도 좋지만 너희도 좀 쉬어가면서 일을 해야지. 그러다 못 망가져. 그래도 바짝 벌 수 있을 때 벌어야죠, 어머님. 다행히 저희가 일도 빠르게 배우고 열심히 하니까 일이 많이 들어와요. 이럴 때 돈을 많이 모아놔야
얼른 집도 사고 한성이 병원비 걱정도 덜지 않겠어요? 부모님은 집에 돈이라도 있어야 불행이 달아나지 않겠냐며 정말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손재주가 있으셨던 건지 두 분은 다행히 그쪽 분야에서 많이 인정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게다가 오빠를 돌보는 시간을 제외하면 어떨 땐 한 달 내내 쉰 날이 없을 정도로 부지런히 사셨죠. 그랬으니 자연히 저희 집엔 돈이 모이고 집도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지만 집안 사정과는 별개로 오빠의 건강은 악화되어만 가더군요. 그리고 결국 오빤 고작 나이 14살에 하늘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빠를 떠나보낸 후에도 부모님의 관심은 오래도록 제게 오지 않았어요. 엄마, 아빠, 또 일 나가세요? 오늘 주말인데? 미안해, 윤희야. 엄마, 아빠가 일이 너무 많네. 부모님은 오빠를 보낸 후 더더욱 일에만 몰두하셨습니다. 나중에 깨달았지만 그때 부모님은 자식을 잃은 슬픔이 너무 커서 그 고통을 일로 잊어보려고 몸을 더 혹사시키셨던 거더라고요. 솔직히 부모님을 이해는 했지만 쓸쓸하기도 했어요. 아무리 할머니가 잘해주신다고 해도 성장기의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고파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래도 그런 부모님의 노력 덕에 집안의 재산은 빠르게 축적돼 가더군요. 부모님은 고향 형님이 지물포를 접으며 직접 자신들의 가게를 차리셨어요. 그렇게 지물포도 운영하고 도배도 직접 다니던 부모님은 몇 해 뒤 가게를 크게 확장해서 이전을 하셨습니다. 당시 부모님은 도배뿐 아니라 장판, 몰딩 등 다른 시공일도 맡으셨고 때문에 확장한 가게는 지물포가 아닌 땡땡 인테리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죠. 엄마, 아빠 힘드시죠?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직접 김치볶음밥 해놨는데 얼른 드시고 쉬세요. 조금 쓸쓸하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역시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했어요. 때문에 저는 과거 할머니의 말씀을 떠올려 부모님께 힘이 되어드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 제 노력을 알고 뒤늦게 부모님은 제게 많이 미안해하며 우시더라고요. 미안하다, 윤희야. 아무리 네 오빠 잃고 나랑 네 엄마가 힘들었어도 우리한테 네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동안 너무 이기적이었어. 그동안 너에게 못 줬던 사랑과 관심 뒤늦게라도 너한테 쏟아줬어야 됐는데 우리가 우리 아픔에만 너무 빠져 있었다. 그런데 어린 넌 부모인 우리를 오히려 이렇게 챙겨주니 우리가 너무 부끄러워. 이렇듯 남들보다 조금은 평범하지 않았지만 저는 나름대로 화목을 찾아가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런 집안의 중심이었던 할머니가 제 나이 22에 돌아가셨을 땐 가족들 모두 오빠 때와는 다른 슬픔에 잠겼었죠. 특히 일찍이 외할머니를 잃고 할머니를 부모님처럼 의지하며 사셨던 엄만 할머니의 영정사진을 껴안고 숨이 넘어가도록 울기도 하셨어요. 어머님, 살아생전 제가 더 효도했어야 했는데 자식 아프다는 핑계로 어머니께 고생만 시켜드려서 죄송했어요. 다음 생에 있다면 그땐 제가 꼭 어머님 엄마로 태어날게요. 그래서 이번 생에 받았던 어머님 은혜 제가 꼭 다 갚을게요. 세상엔 특히 옛날엔 나쁜 고부지간이 많았다지만 적어도 할머니 엄만 둘도 없는 소중한 모녀 사이와도 같았습니다. 그런 두 분을 보고 자란 전 자연스레 저 또한 나중에 결혼을 하면 시어머니와 잘 지내고 싶다는 생각을 품게 됐죠. 아, 힘들어. 엄마, 웬일로 저보다 일찍 퇴근하셨어요? 아빠는요? 우리 딸 저녁 챙겨주려고 엄마만 먼저 일찍 들어왔지. 내가 네 오빠 돌보고 나중엔 일하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네 식사 한번 제대로 챙겨준 적이 없었더라고. 지금 생각하면 너에겐 참 미안한 일 투성이구나. 그래서 이제라도 엄마랑 아빠가 너한테 좋은 부모가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할머니가 돌아가셔도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습니다. 대학 졸업 후 저는 꽤 규모 있는 좋은 회사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또한 부모님의 사업은 날로 커져 부모님은 서울 내에 무려 가게를 4개나 갖게 되셨죠. 물론 이름은 인테리어 가게였지만 도배일로 맨바닥에서부터 시작하셨던 부모님의 가게는 여전히 도배일과 벽지, 장판 판매 등이 주였어요. 가게가 늘고 꽤 이름이 나서 부모님의 가게엔
의뢰를 하는 손님들 또한 많아졌습니다. 때문에 자연스레 부모님 사업장 소속 도배 기사님들도 많아졌는데 부모님은 여전히 현장 일을 뛰셨어요. 사업하는 사람이 현장 일을 안 뛰면 감이 떨어진다며 말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 부모님은 이제라도 제게 잘해주고 싶다며 시간을 내서 절 챙겨주려고까지 하시더라고요. 저는 맨땅에서 시작해 노력 하나로 집안을 일으켜 세운 데다 자식에게 미안하다는 말도 솔직하게 토로할 줄 아는 부모님을 무척 존경했어요. 엄마, 아빠,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저보다 2살 많은 거래처 대리로 만난 사람인데요. 소소한 행복에 감사할 줄 아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부모님께 자랑스러울 만큼 저는 좋은 남편감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이 33살에 정말 그런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됐어요. 남편은 검소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무엇보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모습에 결혼을 결심하게 됐죠. 어릴 적엔 우리 집이 아버지 사업 덕에 꽤 잘 살았었어. 어머니도 그땐 손에 물도 한번 안 묻히고 일도 안 하면서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사셨고. 근데 아버지 사업이 나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망하면서 집이 주저앉았어. 그때 생긴 빚 갚느라 집도 팔고 전셋집으로 이사 갔고, 아버진 택시기사 일을, 어머니 남의 집 식당 일을 하다 나 대학생 땐 백반집을 직접 차리셨지. 그래서 나도 누나랑 여동생도 자연스레 검소하게 사는 습관이 몸에 밴 것 같아. 정말 힘들었겠다. 나도 어릴 적에 가난했어서 그 마음 잘 알아. 성윤 씨 부모님도 많이 힘드셨겠다. 사업 망할 당시에 많이 힘들어하셨는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으셔. 두 분은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라는 걸 깨달았다면서 지금 생활비 할 만큼만 남겨놓고 나머지 번 돈은 부모님 하고 싶은 거에 마음껏 쓰며 사시거든. 어머닌 사모님 소리 듣고 살았던 과거를 아직 많이 그리워하시긴 하시는데 그렇게 두 분 다 따로따로 친구분들이랑 해외여행에 쇼핑에 누릴 거 다 누리고 사시니까 실상은 아직 전셋집도 못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야. 이런 가정사를 말하면 내 얼굴에 침 뱉기 같지만 그래도 언젠간 알게 될 일이니 이렇게 먼저 말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 그래도 우리 부모님 나쁜 분들은 아니야. 남편은 저에게 청혼하기 전 짧은 가정사를 털어놨습니다. 들어보니 평생 알뜰하게 살던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님은 사뭇 다른 분들 같았지만 그렇다고 자식들에게 손 벌리고 사시는 것도 아니고 돈에 대한 가치관이야 사람마다 다른 거니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결혼을 진행하게 됐고 감사하게도 부모님은 우리에게 작은 아파트 한 채와 혼수까지 마련해 주셨죠. 미안한 거 투성인 딸에게 이 정도도 못 해준다면 평생 미안해할 것 같다며 말입니다. 저희 집에 먼저 인사를 드린 우린 이후 시댁에도 인사를 갔어요. 시부모님 또한 제게 잘해주시더군요. 남편에게 듣던 대로 그저 본인들의 인생을 즐기며 사는데 집중했다 뿐이지 나쁜 분들은 아니더라고요. 남편보다 먼저 결혼했던 두 시누이와 시매부들도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은 평생 도배일을 하셨다죠?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백반집 사장입니다. 양가 부모가 모두 사장이니 애들은 어디 가서 기 좀 서겠는데요. 단지 이후 열린 상견례 자리에서 저는 시모의 허세끼를 조금 느꼈어요. 한창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가던 와중 시모는 뜬금없이 자신의 백반집 자랑을 저희 부모님 앞에서 늘어놓기 시작했거든요. 다들 백반집 하면 좀 초라하고 낡은 식당을 생각하는데 제 식당은 작고 낡긴 해도 입소문이 자자한 곳이에요. 우리 백반집엔 유명인들도 단골로 종종 찾아온다니까요. 제가 가게 키우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더 넓고 좋은 곳으로 옮길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나이가 들면 영 체력이 붙이지 않습니까? 뭐 어차피 나중에 돈 싸들고 하늘로 갈 것도 아니니 그저 딱 나 쓰고 즐길 만큼만 벌고 말자 싶어서 쉬엄쉬엄 하고 있는 거예요. 제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시군요. 현명하십니다. 이제 자식들도 다 키운 마당에 남은 삶은 즐기고 사는 게 제일이지요. 그렇죠? 그나저나 애들한테 작은 아파트 한 채 마련해 주기로 하셨다죠?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도 그만큼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애들한테 결혼 자금을 지원해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애들이 그래도 스스로 자립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아무 말 안 했던 거거든요.
뒤늦게 그래도 부모 마음이 이건 아닌데 싶어서 혼수라도 해주려고 했는데 두 분이 혼수 비용까지 다 지원해 주셨다는 말 듣고 부끄러웠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당신 그만해. 요즘 상견례 자리에선 돈 이야기 오고 가는 거 아니래. 듣고 웃기만 하던 시부가 말리며 시모의 말은 끝이 났습니다. 솔직히 그때만 해도 시모가 자랑을 좀 좋아하는 성격이구나 싶었을 뿐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시모가 돈을 지원해 주려고 했다는 이야기도 그냥 그러셨구나 하고 말았죠.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뒤 다 같이 시댁에 모인 자리에서 남편과 전 시모의 그 말이 전부 거짓말인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어머님, 예전 상견례 때 말씀하셨던 어머님 가게 단골 유명인이요. 그게 누구예요? 남편한테 물어봐도 어머님 식당 일은 잘 모른다고 해서요. 저 너무 궁금해요. 그건 너 몰라도 돼. 유명인? 무슨 유명인 말하는 거야? 형님이랑 아가씨는 그때 상견례 자리에 참석 안 해서 모르시겠구나. 그때 어머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어머님 백반집 나름 입소문난 집이라 단골 유명인들도 있다고요. 에이? 말도 안 돼. 우리 엄마 음식 별로 맛없어. 오늘 엄마가 해준 음식만 먹어봐도 알잖아, 옳게. 백반집도 식사 시간대 빼곤 파리만 날리는데 무슨 입소문. 엄마 식당 근처에 이렇다 할 밥집이 별로 없어서 그나마 장사가 되는 거지. 엄마, 설마 그 연예인들 말하는 거야? 왜 근처 촬영 때문에 몇 년 전에 딱 한 번 밥 먹으러 왔던 그 연예인 둘. 옳게도 알지? 엄마 가게에 사인 붙어있는 연예인 2명. 내가 알기로 그 사람들 말고 유명인 온 적은 한 번도 없었을걸? 시끄러. 네가 뭘 안다고 그래? 그 사람들 말고도 많아, 유명인. 시모는 큰 신우의 말에 얼굴이 벌개지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석연치 않은 모습에 혹시 시모가 거짓말을 한 건 아닌가 싶은 의심이 피어올랐어요. 그런데 그때 안방에서 막 통화를 마치고 나오던 시부가 이러시는 거예요. 아유, 겨우 한숨 돌렸네. 집주인이 전세금을 1,000만 원이나 올려달라는 거 사정사정해서 방금 겨우 안 올리는 걸로 합의 봤어. 대신 다달이 월세 15만 원씩 주는 걸로 말이야. 정말요? 근데 아버지, 여윳돈이 그렇게 하나도 없으세요? 왜 저희 결혼 전에 상견례 때 어머니가 그러셨잖아요. 저희 결혼 자금 해주려고 하셨었다고요. 그 뒤로 차마 돈 얘기랑 묻긴 그래서 말을 꺼내진 않았었는데 그럴 만한 돈 있으면 1,000만 원 정도는 전세금에 보태도 되지 않았어요? 남편을 의아한 듯 시모가 상견례 때 꺼낸 결혼 자금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그러자 시부는 얼굴을 붉히며 신경질을 내듯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그때 얘기라면 꺼내지도 마라. 내 창피해서 원. 당장 네 누나 동생 시집 보낼 때도 돈 한 푼 못 해줬는데 전세 살면서 근근히 먹고 사는 우리한테 그럴 만한 돈이 어디 있었겠냐. 네 엄마가 자꾸 너 결혼할 때 집안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괜히 우리 기 죽는 거 아니냐고 걱정을 그렇게 했었다. 그래서 아예 애들만 잘 살면 되지 무슨 상관이냐고 내가 말했었는데 그게 계속 그렇게 자존심 상했나 봐. 그래도 그렇지. 어려운 사돈들 앞에서 그런 거짓말을 해대면 되냐? 게다가 백반집 단골은 무슨. 어휴, 내가 그거 태어난 척 말리느라 아주 진땀을 뺐다. 아무리 자식들한테라지만 이런 말하는 것도 창피해서 여태 내 성윤이 너한테도 말을 못했던 거야. 네 엄마가 돈이 있어서 봐라. 진즉 자기 쇼핑하고 놀러 가는데 다 썼겠지. 여보,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해? 사위들 며느리 다 듣고 있는데. 얘 세아가 물론 저번에 내 말은 좀 거짓말이 섞이긴 했다만 너 그렇다고 우리 집 괜히 무시할 생각은 말거라. 우리가 지금 사는 꼴은 이래도 전엔 사모님 사장님 소리 듣고 일하는 사람도 부리면서 아주 떵떵거리면서 살았어. 충격적이었습니다. 시모는 자신의 자격지심 때문에 그런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두 시누이와 시매부도 남편도 당황하기 마찬가지였죠. 시모는 시부의 말을 듣고 방에서 달려나와 갑자기 제게 소리를 빽 지르더군요. 제가 어머님 아버님을 왜 무시해요. 애초에 전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요. 황당한 분위기 속에서 그날 시댁 모임은 흐지부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잘못한 거 하나 없던 남편은 그날 제게 계속해서 사과를 했었죠.
이미 결혼한 거 상견례 때 시모의 거짓말이야 그냥 넘길 수 있었어요. 시모가 그 거짓말로 누구에게 피해를 준 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마냥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제 결혼 생활에 적신호가 켜진 것 같다는 불길함이 자꾸만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제 예감은 완전히 들어맞았어요. 제게 불편한 모습을 들킨 시모는 그 뒤 제게 자꾸만 자신의 자격지심을 내비치기 시작했거든요. 예, 너 이번에 네 친정 부모님 명절 선물 뭐 줬니? 어머님 아버님께 미리 택배로 보내드린 한우랑 똑같은 선물 세트요. 확실해? 너희 부모님은 잘 살고 우린 쥐뿔도 없다고 선물 같은 걸로 차별하는 거 아니야? 네? 아니 어머님, 저번부터 왜 제가 자꾸 양가를 차별할 거다, 어머님 아버님을 무시할 거다 하는 소리를 하세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제 남편 부모님이고 우리 아들 조부모님인데 제가 왜 그런 마음을 먹겠어요. 그래? 내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게다. 너야말로 왜 발끈하니? 뭐 진짜 찔리는 거 있는 거 아니지? 그런 거 아니니까 괜히 저 이상한 사람 좀 만들지 마세요. 저 정말 어머님이랑 잘 지내고 싶단 말이에요. 예미야, 우리 이번에 TV가 너무 오래돼서 그런데 좀 최신형으로 바꿔다오. 요새 크고 얇은 TV 아주 잘 나온다며. 다음 달 내 생일 선물로 말이야. 이번에요? 죄송한데 당장 그렇게 큰 지출은 힘들 것 같아요. 요즘 그런 브랜드 TV 최소 200~300은 하던데 이번 달 저희 지출이 좀 많아서서요. 예, 너흰 빚도 없고 그렇게 좋은 집도 있으면서 우리한테 TV 하나 못 해주니? 네 부모가 선물해달라고 했으면 당장 해줬을 거잖아. 근데 우린 나중에 너희한테 남겨줄 것도 없고 너희가 뭐 아쉬운 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대번에 내부터 거절하는 거지? 네?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어머님. 솔직히 저희 부모님이 잘 사시는 거지 저희가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저희도 두 아들 위해서 미리미리 저축해놔야죠. 다달이 들어가는 정기적금 빼고 생활비 이것저것 빼면 남는 돈은 정해져 있는데 그런 목돈을 갑자기 내놓으라고 하면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그리고 왜 자꾸 저희 친정을 들먹이시는 거예요. 저 너무 불편해요, 어머님. 시모는 자꾸만 저희 친정을 들먹이며 저를 의심하고 나쁜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거저거 해달라는 요구까지 했는데 솔직히 너무 힘들었어요. 친정 잘 사는 게 죄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남편도 아닌 저만 들들 볶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것도 남편이 안 볼 때만 골라서 말입니다. 어머니, 왜 자꾸 저 안 볼 때 저희 집사람을 괴롭히세요? 매형이랑 매제한테 이런 적 없으시면서 왜 저희 집사람은 자꾸 처가랑 비교하면서 괴롭히시냐고요? 얘가 자꾸 우리 집을 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그렇지. 이래서 내가 우리 집 가난한 거 애미한테 안 들키려고 그런 거짓말도 했던 건데 이게 다 네 아버지가 문제야. 아니, 이 여우 같은 것이 내가 거짓말한 거 이미 다 알고 유명인이 누구냐느니 하는 말을 물어본 거 아니겠니? 나 망신 주려고. 원래 돈이 있으면 착했던 사람도 돈 없는 사람 깔보고 무시하게 변하는 거다. 돈 있어 본 내가 잘 알아. 우리 사이들이야 솔직히 집안 형편이 우리랑 비슷하니 우리 무시할 이유가 뭐가 있니? 이 나쁜 것 같으니라고. 우리 아들한테까지 다 일러서 날 욕먹게 만들어. 어머님, 제가 어머님을 욕먹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남편이 중간에서 잘 중재해줬으면 해서 말한 거잖아요. 제가 차라리 뭔가 잘못을 했으면 사과라도 드렸지. 이건 순트집 아닌가요? 저희 부모님 돈 있다고 누구 무시할 분들 아니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어른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가 보다 하지. 어머님이 거짓말하신 걸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왜 어머님 혼자 이상한 생각하시고 결론 내서 저를 나쁜 사람 만드시냐고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네? 물론 남편은 그런 시모에게 항상 화를 냈어요. 집안일엔 크게 관심이 없던 시부도 한 번씩 시모와 제 다툼을 목격할 때마다 시모를 혼내곤 했죠. 착한 시매부들은 자신들의 처가에 생긴 갈등에 어쩔 줄 몰라 했고 시누이들은 남편과 함께 저에게 미안해하느라 혼이 났더라고요. 이게 짧은 기간에 몰아친 일이면 차라리 저도 속 시원히 시댁을 뒤엎었을 겁니다. 하지만 시모와 제 갈등은 약 6년간 아주 서서히 커졌었어요.
이곳에 다 적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았는데 시모는 잊을만 하면 시비를 걸고 또 잊을만 하면 꼬투리를 잡곤 했으니 시모와 저 사이의 골도 아주 서서히 깊어진 거죠. 게다가 남편과 다른 시댁 식구들이 항상 제게 미안해했으니 가족의 구성원인 시모를 최대한 참고 교류하며 살았던 거죠. 에휴, 사는 게 어떻게 다 내 뜻대로만 되겠니? 너무 어른한테 목청 높이지 말고 최대한 네 시어머니랑 부딪힐 일 만들지 마라. 박서방, 자네도 자네 잘못도 아닌데 마음고생이 많겠구먼. 아닙니다, 장모님. 제가 가운데서 더 잘 중재를 해야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세월이 세월이다 보니 저희 친정 부모님 또한 저와 시모의 갈등을 얕게나마 알게 되셨어요. 두 분이 속상해하실까봐 너무 깊게는 말씀 안 드렸지만 시모의 자격지심으로 인해 제가 힘들어한다는 것쯤은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도 평소 제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 마치 먼저 간 오빠가 생각날 만큼 아들처럼 잘했기에 두 분은 남편을 탓하진 않으셨습니다. 워낙 돌아가신 할머니께 효자 효부셨던 부모님은 그래도 제가 남편의 어머니인 시모와 잘 지내려고 노력해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셨어요. 아무래도 옛날 분들이니 말이죠. 마찬가지로 저 또한 할머니와 자라며 어른을 공경해야 한다고 배우고 살기도 했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남편의 어머니였기에 시모에게 최소한의 도리는 하며 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인내심이 결국 뚝 끊어지는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이사요, 아버님? 그래, 집주인이 이번엔 진짜로 전세금을 3천만 원이나 올려야겠다기에 하는 수 없이 다른 전셋집을 구했다. 지금보다 좀 더 작고 낡은 빌라긴 한데 전세금 맞추려면 거기가 한계였어. 요즘 집값이 하도 올랐다 보니까 거기 주인도 저렴하게 집 빌려주는 대신 도배는 못 해준대. 비어있는 집이니 2달 뒤 이사 가기 전에 도배라도 싹 해야지. 얘 어머마, 괜히 우리 돈 써서 사람 부를 거 없이 네가 좀 가서 해봐라. 너 도배집 딸내미잖니? 셀프 도배 같은 게 요새 유행이라는데 너 그런 거 할 수 있지? 제가요? 죄송한데 전 도배 못해요, 어머님. 저희 부모님하고 다르게 전 그쪽 일에 관심이 전혀 없었거든요. 넌 대체 된다는 게 뭐냐? 부잣집 딸내미면서 비싼 선물도 턱턱 못 해준다고 하지. 도배하는 부모를 뒀으면서 도배도 못한다고 하지. 아무튼 있는 것들이 더 얌체 같다니까. 얌체요? 어머님, 진짜 이건 아니죠. 저 진짜 못 참겠네요. 막말로 어머님이 저희 부모님 돈 많이 버는데 뭐 보태주셨어요? 아니면 절 키워주셨어요? 대체 왜 사사건건 제가 뭘 안 사준다고 건방지다. 잘해드려도 왜 이렇게 통이 작냐? 우리 집 무시하냐? 바라고 불평불만만 늘어놓으세요. 가만히 있는데 욕먹는 거 진짜 기분 나쁜 거 아세요? 그래. 결국 네 본성이 나오지? 돈 없는 난 시엠이라고 생각도 안 하니까 저렇게 못 참겠네 뭐네 하면서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지. 야, 나도 한땐 사모님 소리 듣고 일하는 사람들이 내 눈 쳐다도 못 보고 그랬어. 좀 산다고 네가 무시하고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란 소리야, 내가.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니. 진짜 어머니 정신과라도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 사람 가만히 아버지랑 대화만 하고 있었는데 왜 자꾸 억지를 쓰세요? 여보, 애들 데리고 그만 가자. 어머니 날이 갈수록 당신한테 시비 거는 수위가 심해지시는데 이런 거 앉아서 듣고 있을 필요 없어. 결국 그날 전 시모에게 쌓였던 화가 뻥 터져버렸어요. 남편 또한 이건 아니라며 저와 애들을 데리고 시댁을 나와버렸죠. 남편은 한동안 시댁엔 가지 말자고 제게 말하더군요. 저도 시모의 얼굴을 웃으며 볼 자신이 더는 없어 마음속으론 시모를 거의 포기해버렸죠. 차라리 이번 기회에 이렇게 덜 보고 사는 게 저뿐 아니라 시모의 정신건강에도 좋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시모는 그날 제가 셀프 도배를 거절하고 자신에게 소리까지 지른 일에 대한 앙금을 품었던 겁니다. 그걸 저는 몇 주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얘 윤이야, 오늘같이 점심 먹기로 한 거 저녁으로 좀 미루자. 잠깐 어제 도배하러 갔던 현장에 나랑 네 아빠랑 다시 가봐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두 분 요즘 현장 일 잘 안 나가시잖아요. 그런데 주말에도 나가서 일을 하시게요? 일이 좀 그렇게 됐어.
아무튼 이따 만나자, 우리 딸. 그날은 토요일로 우린 아이들과 함께 부모님과 점심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엄만 전날 도배를 해준 집에 문제가 조금 생겼다며 약속을 저녁으로 미루자고 하시더라고요. 이미 일찌감치 일어나 천천히 나갈 준비를 했던 우린 이참에 그냥 아이들 데리고 일찌감치 외출을 하기로 했어요. 차를 끌고 복합 쇼핑센터로 간 우리 부부는 애들과 함께 키즈카페도 가고 구경도 하며 약속 시간을 기다렸죠. 바쁘신가? 전화를 안 받으시네? 식당 예약하려고 했는데. 그럼 장인 장모님 일하고 계시는 동네로 미리 가 있을까? 슬슬 애들도 돌아다니기 지쳐하는 것 같은데. 그래, 그러자. 아마 매장에 전화하면 직원분이 두 분이 어디로 가셨는지 말해줄 거야. 하지만 두 분은 6시가 되도록 전화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애들이 하도 힘들어하기에 하는 수 없이 우린 두 분의 1호점에 전화해 부모님이 출장 나가신 곳의 위치를 물었어요. 부모님이 드문드문 현장 일을 나가실 땐 주로 그곳 의뢰일을 맡아서 나가셨거든요. 아, 저기 빌라 앞에 장인 장모님 일할 때 모는 트럭 세워져 있네. 번호판 번호가 맞아. 그러게, 두 분 일 끝나고 나오시면 차 2대로 이동하면 되겠다. 그런데 여기 어머님 아버님 댁에서 멀지 않은 동네네. 두 분이 출장 가신 곳은 시댁에서 꽤 가까웠던 동네 한 낡은 빌라였습니다. 부모님 가게 직원은 두 분이 가신 1층의 집의 호수까지 알려주셨지만 남의 집의 관계자도 아닌 우리가 들어가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우린 빌라 건너편에 차를 대고 기다렸어요. 선선한 날씨에 창문도 살짝 열어두고 말이죠. 아, 어떻게 벽지가 좀 운다고 이걸 다 떼어내고 새로 도배를 해요? 그리고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긴 벽지가 우는 게 아니라 벽 자체가 울퉁불퉁한 거라고요. 자요, 만져보세요, 안사돈. 난 그런 거 모르겠고 사돈들이 도배 쪽에선 그래도 알아주는 사람들이라면서요. 그럼 튀어나온 벽도 평평하게 만들어줄 줄 알아야죠. 아무리 사돈지간이라지만 공과사는 확실히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돈을 주고 불렀으니 내 마음에 들게 일을 마무리해야죠. 그런데 어디선가 자꾸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지 않겠어요? 그건 분명 저희 아빠와 시모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특히 시모 특유의 쩌렁쩌렁하고 살짝 긁힌 듯한 목소린 대번에 알아들을 수 있었죠. 놀라서 남편과 두리번거려 보니 부모님이 출장을 나간 빌라에서 들려오는 것 같더군요. 그곳 빌라 1층에 위치한 집에서 열린 창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고함 소리들이었죠. 이거 어머님하고 우리 아빠 목소리 맞는 것 같지? 서로 안 싸돈 사돈하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설마 장인 장모님이 지금 도배하고 계신 집이 우리 부모님이 이사할 집인가? 그러고 보니까 2주 뒤면 두 분이 이사한다고 말했던 날이잖아. 부모님 집도 이 근처고 맞는 것 같은데? 우린 시부모님이 새로 구했다던 전셋집이 그 집인 것 같다는 불길함에 휩싸였습니다. 우선 저는 남편에게 애들을 보고 있으라고 말하곤 얼른 그 빌라 안으로 향했어요. 저는 가게 직원이 말해준 호수 앞으로 다가갔고 역시나 그 집 안에서 두 분의 고함 소리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더군요. 다행히 문은 말발굽으로 고정된 채 살짝 열려 있었기에 저는 발소리를 죽인 채 안으로 들어가 봤어요. 집 안은 새로 도배가 막 끝난 집처럼 깨끗하고 환했는데 거실 한복판에선 정말 저희 아빠와 시모가 언쟁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옆에선 저희 엄마 또한 화가 난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계셨고요. 진짜 우리한테 왜 이러십니까? 안사돈이 그러셨잖아요. 이사가 전셋집 도배를 새로 해야 하는데 아무한테나 맡기게 못 믿었기도 하고 돈도 별로 없어서 우리한테 부탁을 좀 해도 되냐고요. 게다가 평소 사이 안 좋은 우리 딸한테 말하면 불쾌할 게 뻔하니 안사돈 자존심을 위해서 우리 딸한테 말도 하지 말아달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부탁할 땐 언제고 왜 이렇게 우리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우린 그래도 사돈이니까 최대한 배려할 건 다 해드렸어요. 기왕이면 저희 딸이랑 관계도 잘 풀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저희 딸한테 말도 안 하고 좋은 마음으로 사장인 우리가 직접 나왔다고요. 게다가 최대한 비용도 저렴하게 받으려고 하는데 먼저 제일 비싼 실크 벽지가 뭐냐고 물으시더니 그걸로 도배해달라고 하질 않나.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해드렸더니만 어젠 확인하러도 안 오셨다가
대뜸 오늘 아침에 확인해보니 상태가 엉망이라면 난리를 치시질 않나. 그것까지도 와서 원하는 대로 다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우릴 여태 가지도 못하게 하고 계속 트집을 잡으세요? 내가 그래도 돈 주는 입장인데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렇죠. 사돈들이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지금은 돈 주는 내가 가바 아닙니까? 아침부터 보니 벽지도 다 울고 벽도 울퉁불퉁하고 각도 안 맞잖아요. 그럼 당연히 다시 해줘야죠. 이 보세요, 안사돈. 안사돈 아침 일찍부터 와서 환기시킨다고 문 죄다 열어놨다고 했죠? 아직 날이 선선해졌어도 아직 밖에 습기가 많으니 제가 환기는 일러도 오늘 오후부터 시키라고, 아니면 벽지 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자마자 보니 집안 창문이란 창문은 다 열려있고 벽지 사이사이 뜯어놓기까지 했잖아요. 게다가 원래 콘크리트가 튀어나와 있는 걸 대체 우리들 어쩌라는 겁니까? 우린 그래도 꾹 참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드렸는데 여기서 뭘 더 어쩌라고요? 집이 꿉꿉한 것 같으니까 환기시키려고 문 열어놓은 거고, 그거야 전문가들이 알아서 미리 방지를 해놨어야죠. 벽지 뜯어놓은 거야 벽지가 오니까 풀을 대충 발라놓은 거 아닐까 싶어서 내가 확인해 본 거고요. 이 보세요, 사돈. 내가 지금은 좀 이래 보여도 예전엔 다 사람도 부려보고 했어요. 돈 주고 사람 부리는 일에 일가견이 있다 이 말입니다. 돈을 받기로 했으면 고객이 원하는 대로 다 맞춰줄 줄 알아야지 어디서 목소리를 높여요. 그쪽들이 돈 좀 많다고 나보다 위인 줄 알아요? 아무튼 목소리만 크고 돈 좀 있다고 거들먹거리는 게 딱 자기들 딸이랑 똑같네. 기가 찼습니다. 시모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며 저희 부모님께 갑질을 하고 있던 거예요. 제가 알면 분명 부모님께 도와주지 말라고 할 게 뻔하니 제게 비밀로 해달라고 하며 저희 부모님을 골탕 먹이고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절 들먹이며 비아냥대는 시모의 말에 그 모든 일이 역시나 저에 대한 앙금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 기가 막힌 상황에 열이 끝까지 뻗친 전 집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먼저 옆에서 가만히 보고만 있던 저희 엄마가 폭발을 하시더라고요. 아내 이 망할 여편네야. 안 한다고? 아휴, 안사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깟 돈 주지 마세요. 안 받고 도배도 안 해주면 그만이니까. 이 여자가 보자 하니까 봐주는데도 한계가 있지. 어디서 되도 않은 갑질이야. 그리고 어디서 감히 우리 딸을 욕해? 엄만 벽면에 있던 도배지를 모조리 뜯기 시작하셨어요. 경악을 하는 시모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말이죠. 아빤 그런 엄마를 지켜보다 바로 옆에 붙어서 벽지를 함께 뜯어버리셨어요. 아이고, 이 비싼 실크 벽지를 왜 뜯는 거예요? 네? 마음에 안 든다면서요. 내 진즉 우리 안 사람처럼 승질머리를 안 참았어야 했는데 괜히 참다가 내 딸 욕만 들었습니다. 여보, 다 뜯어, 다. 이봐야 안사돈. 우린 그동안 우리 딸한테 그쪽하고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도 최대한 잘 타일렀습니다. 그쪽이 잘해서가 아니라 어른한테는 어느 정도 져드리는 게 아랫사람 된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한테 하는 것만 봐도 우리 딸하고 사이가 우리한테 그쪽 행동을 얼마나 순화해서 말했는지 잘 알겠네요. 내내 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우린 이딴 행동 우리 딸한테 절대 참고 살라고 말 못합니다. 우리부터 여기 다 뒤집어 엎고 우리 딸도 앞으로 절대 참고 살지 말라고 할 거예요. 어차피 이거 다 마음에 안 든다면서요. 돈 안 받을 테니까 새 도배사한테 가서 다시 의뢰하든 말든 하시오. 이 정도 퀄리티로는 절대 못하겠지만 별 회개한 여자 다 보겠네. 부모님의 거침없는 말과 행동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시모는 그 뒤에서 아까운 벽지를 보며 완전히 울상을 짓고 있더라고요. 더는 지켜볼 것도 없겠다 싶어 저는 시모의 앞에 섰습니다. 그러자 벽지를 마구 찍고 있던 부모님도 시모도 놀라서 저를 보더군요. 저는 부모님께 눈인사를 하곤 시모를 똑바로 보며 말했죠. 어머님, 결혼 생활 내내 절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시더니 결국 저희 부모님한테까지 선을 넘으셨네요. 제가 그동안 어머님을 참아드렸던 건요. 저희 부모님과 돌아가신 할머니 그리고 남편을 생각해서였어요. 어머님이 좋아서가 아니라요.
그런데 이젠 어머님 더는 못 참아드리겠네요. 원래도 어머님하고는 이젠 안 보고 살려고 했지만 이제 앞으로 저 볼 일은 정말 없으실 거예요. 뭐야? 야, 나 네 시애미야. 어디서 감히. 소리 지르지 마세요. 저희 부모님 앞에서 소리 지르는 모습 보이고 싶지 않거든요. 어머님, 전 저희 할머니랑 엄마처럼 어머님하고 정말 좋은 고부지간이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말도 안 되는 망상으로 절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어머님하고는 도저히 관계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지금 어머님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시댁 식구들이 저한테 매번 미안해하고 있잖아요. 어머님은 집안의 분위기를 완전히 망치는 주범이시라고요. 전 저희 엄마처럼 시어머니인 어머님께 많은 걸 배우며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시집와서 어머님께 배운 거라곤 무시하고 소리 지르기, 트집 잡기밖에 없었어요. 전 더 이상 배울 거 하나 없고 제게 스트레스만 주는 것도 모자라 저희 부모님에게까지 보복하려 드는 어머님 더 이상 보고 살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부모님한테 여기서 사과하세요. 사과?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래, 내가 너한테 말하지 말고 도배 좀 해달라고 했다. 네가 이렇게 되바라지게 나올 거 알았으니까. 근데 그거 말고 의뢰한 사람 마음에 들 때까지 일해주는 게 돈 받는 사람 입장에선 당연한 거 아니냐? 내가 뭘 잘못했어? 어머니! 시모는 끝끝내 자기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더군요. 이 사람은 정말 안 될 사람이다 싶던 차에 뒤에서 이번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은 차에 두고 올 수 없었는지 아들들을 잠시 현관 옆에 있던 방 안으로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와 시모를 벌개진 눈빛으로 바라보며 소리쳤죠. 너까지 여기는 어떻게 왔어? 어떻게 오면요? 어머니 대체 왜 이러세요? 저 정말 결혼하고서 어머니 때문에 항상 죄인으로 살았어요. 장인 장모님께도 집사람한테도요. 장인 장모님하고 집사람이 대체 무슨 잘못이에요? 그저 열심히 살다가 저 만나서 저한테 잘해준 것밖에 없는데 왜 어머니한테 이런 꼴을 당해야 하냐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갈수록 심해지는 어머니 행동 더는 못 두고 본다고요. 저 밖에서 네 사람 대화 이미 다 들었어요. 전 어머니 아들이지만 이젠 집사람하고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하는 한 집안의 가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 집사람 지키기 위해 더는 어머니 안 보고 살 거예요. 얼른 장인 장모님께 사과하시고 제 안사람한테도 미안하다고 하세요. 끝까지 잘못 인정 안 하시면 앞으로 손주들까지 평생 못 보실 줄 아세요. 난 잘못한 게 없다니까. 자식 키워봐야 하나 소용없지. 지 엄마한테 바락바락 소리나 지르고. 난 못해. 나쁜 건 돈 있다고 사람 무시하는 이 사람들이야. 그럼 얘긴 끝났네요. 여보, 여기 더 있을 것도 없어. 우리 어머니는 어차피 사과 안 할 거니까 우린 앞으로 어머니 안 보고 살면 그만이야. 애들 데리고 나가자. 장인어른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우선 나가시죠. 잔뜩 화가 난 남편은 우리 모두를 끌고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 와중에도 시모는 뒤에서 이 배은망덕한 거사 하고 소리 지르며 끝까지 뻔뻔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 뒤 우린 부모님 집으로 다 함께 돌아왔어요. 그곳에서 남편은 두 분께 눈물을 뚝뚝 흘리며 사죄했죠. 죄송합니다. 제가 진즉 어머니를 끊어냈어야 했는데 그걸 못해서 두 분께 이런 몹쓸 일을 만들어드렸어요. 이제라도 저 정말로 어머니 안 보고 살겠습니다. 에휴, 자네가 무슨 잘못이겠나. 하지만 우리도 더 이상 자네 모친을 우리 딸과 보고 살게 하라는 말은 못하겠네. 그리고 윤희야, 미안하다. 우린 그냥 너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네 시어머니를 도왔던 건데 그게 이런 소란으로 돌아왔을 줄은 몰랐어.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죄송하죠. 저 때문에 두 분이 안 들어도 될 소리만 들으셨잖아요. 정말 죄송해요. 남편은 부모님께, 부모님은 저에게, 저는 부모님께 사과를 해야 했던 가슴 아픈 날이었습니다. 그 뒤 남편은 시부에게 전화해 자초지종을 말한 후 정말로 더는 시모를 안 보고 살겠다는 말을 하더군요. 놀란 시부는 제게 전화를 바꿔달라고 말한 뒤 제게 크게 사과를 하셨어요. 많이 놀랬지? 미안하다. 에휴,
이 여편 내가 도배 문제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할 때부터 이상하더라니. 어쩌다 그 여자가 그렇게 몹쓸 사람이 됐는지 모르겠다. 그래, 그동안 네가 네 시어머니 많이 참아준 거 안다. 이제 네 시애미 안 보고 산다고 해도 난 충분히 이해해. 정말 미안하다, 애미야. 며칠 뒤 부모님께 듣기로 시부는 부모님께도 따로 전화해 사과를 하셨다고 해요. 또한 부모님이 됐다고 하시는데도 그 집 도배를 하는데 들어갔던 비용의 곱절을 두 분을 찾아가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시누이들까지 따로 제게 전화해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남편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다들 좋은 사람인데 왜 시모만 그런 이상한 성격이 되어 남편이 항상 죄인이 되나 싶어서 말이죠. 이후 시부가 알아본 저렴한 업체에 맡겨 시부모님은 저희 부모님이 뜯어놓은 부분만 새로 도배를 하고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저는 그 집을 더 이상 찾아가 본 적이 없어요. 그날 이후 남편과 저는 정말로 시모를 보지 않고 살고 있거든요. 우린 밖에서만 따로 시부를 가끔 찾아뵈며 두 시누이와 간간히 연락만 주고받고 살고 있죠. 남편이 안타깝긴 해도 저희 부모님에게까지 못된 짓을 하려고 든 시모를 저는 여전히 보고 싶지 않습니다. 게다가 큰 시누에게 듣기로 시모는 잘못을 뉘우치긴커녕 고작 그깟 일로 연을 끊어버린 우리를 불효자식이라며 욕을 하고 있다더라고요. 나랑 동생도 내 남편이랑 제부도 엄마한테 제발 사과하라고 몇 번이나 말했었어. 근데 우리한테까지 막 역정내는 모습을 보고 우리 네 사람 다 엄마한테 많이 실망할 수밖에 없었어. 아빠 뵈러 집에 가끔 가긴 하는데 다들 엄마랑은 말도 잘 안 해. 아빠는 엄마한테 참 못났다고 혀를 차시면서 같은 집에서도 거의 남남처럼 사셔. 에휴, 어쩌다 엄마 한 사람 때문에 집이 이렇게 됐나 몰라. 그렇게 시모는 지금껏 시댁에서 거의 소외당한 채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은 여전히 잘못한 게 없고 오히려 피해자인 척한다는 큰 시누이의 말에 그 모든 건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모는 그렇게 자기 스스로 마음의 벽을 쌓고 외톨이가 되어버린 거죠. 저는 그런 시모에게 잘하려고 노력하려는 마음을 깔끔히 접고 지금은 저희 부모님에게만 더 효도하며 잘 살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 원래도 저희 부모님께 잘하던 남편은 죄송한 마음까지 더해져 거의 두 분의 진짜 아들처럼 잘하며 살고 있어요. 그런 남편이 때로는 애처로워 보여 저는 한 번씩 말없이 남편을 꼭 안아주곤 해요. 심술을 부리던 시모에게 남은 건 결국 지독한 외로움뿐이었습니다. 그런 시모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을 진정으로 가난하게 하는 건 돈이 아니라 지독한 마음의 결핍이라고 말이죠. 시모가 잃어버린 부에만 집착하며 자격지심에 휩싸이기보다 남편이나 시누이들처럼 가진 것에 만족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으며 살았다면 분명 지금과 다른 미래가 펼쳐졌을 테니까요. 이처럼 사람은 현재에 감사하며 살아갈 줄 알아야 불행이 아닌 행복에 다가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도 보내게 된 거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시모가 언젠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저와 부모님께 사과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시모를 위해서가 아니라 가끔 시모를 떠올리면 남몰래 괴로워하는 제 남편을 위해서 시모가 꼭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어요. 또한 그때가 오든 오지 않든 저는 시모와 달리 너무 바르고 착한 제 남편을 아내로서 항상 위해주며 살려고 해요. 그럼 전 이만 사연을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모두들 행복하세요.